뭐 처음 들어봤다 이러신 분들, 책이 두꺼워서 못 읽겠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으신 분은 오늘 강의 들은 걸로 그냥 책 다 읽었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거의 책 바탕으로 띠지가 되게 많죠. 거의 이 책을 가지고 책을 할 거고 긋기만큼 장누수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누수란 말 그대로 우리의 장에 구멍이 나서 누수가 생기는 증상을 뜻합니다. 전신질환의 도미노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집에 누수가 생기면 기사를 부르죠. 어디가 누수가 되었어요? 외벽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장도, 근데 이 제목처럼 이분이 한의사분이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99%가 장누수다. 정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진짜 장누수에 의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원인이 다 장누수라는 거를 내가 오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이 책 뒷편에 여기 이렇게 뒷면을 제가 찍어놓은 건데, 장누수가 발생하면 질병의 도미노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기 시작부터 보면 장이 처음에 염증이 생겼죠? 그 다음 누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생기는 도미노 증상들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장질환, 뇌질환, 알레르기 질환, 자가면역질환, 여성질환, 피부질환, 비만질환, 만성피로질환, 섬유 근육통 질환. 하나 정도 없는 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전부네, 99%가 아니고 진짜 100%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럼 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장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제가 깨알같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오른쪽에 제가 이제 타이핑 친 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체를 침범하는 외부 물질을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장. 나도 아는데 그 정도는 알죠? 우리 몸의 면역의 70%를 직결하고 온몸의 세포 조직과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게 다 소통되어 있고,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흡수, 독소, 그다음 노폐물까지 다 배출하는 것이 장이 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대사 조절, 여기 알레르기, 목, 사가 면역질환, 대사증후군, 우울증, 불면증 모든 게 다 대사가 장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몸의 감정까지, 주변에 혹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신 분은 너의 장이 잘 있냐고 안녕하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체 세포의 10배 정도가 아닌 1000조의 세균이 존재한다라고 한 만큼 제2의 또 뇌라고도 하거든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90%가 다 장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짧은 영상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보시면 영상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제가 영상을 같이 넣었습니다. 산모의 장 건강이 아이의 장 건강을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년시들 장 건강이 평생의 장을 또 이렇게 좌우한다고 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 장내 세균이 건강 표준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빵을 만들 때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익균, 몸에 좋은 균이 25%, 중간균이 90%, 몸에 안 좋은 균이 15%. 이렇게 봤을 때 그 장내 세균 건강 비율을 보면 여기 동그라미 제가 해드릴게요. 장내 세균이 어디에 가장 비중이 위, 장이 거의 90%가 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제가 읽어보면 장에서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발효시켜 단세포와 지방산을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장을 약산성화시키는 유해균, 몸에 해로운 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도 한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고요. 속도 잘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너무 빠른 건 아니죠? 제가 시간 배분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장누수의 종류가 이렇게 문제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잡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첫 번째가 장세포가 이렇게 손상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이트 결합이라고, 좀 이따 짧은 영상은 나올 건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조여있는 애들 느슨하게 되니까 그 타이트가 결합돼서 되는데 풀렸다는 거죠. 왜 풀렸지? 그럼 여기 있는 내가 먹었던 음식들, 여러 가지 밀가루부터 카페인부터 여러 가지들이 나의 그렇게 탄탄하게 해놨던 그 타이트 결합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가 내려와서 이 장이 정상적이지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져서 혈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혈액이 다 돌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타이트 결합은 장세포 간의 연결을 돕는 단백질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탄탄히 결합되어 있는지를 표현한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 뒤쪽에 제가 그 글리아린이라는 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에서 그럼 밀가루를 먹었는데 글리아딘이라는 물질이 생겼어. 안 좋은 유해균에 의해서 대사물질이 나오는데 그 대사물질에 의해서 내 타이트 결합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 밀가루를 먹는 걸 뭐 좀 줄여야 되겠네, 좀 끊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요즘에 SNS도 많이 보시겠지만 밀가루 한 달만 끊어보세요. 몸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카페인 3주만 끊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이런 영상도 엄청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원인이 장 누수를 일으킨다는 거고 밑에 스트레스 장벽도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렇게 보면 왼쪽 그림 보면 그림만 봐도 여기가 이렇게 터진 게 보이죠? 그러면 일단은 안 좋은 거야 몸이. 그래서 위에 보면 글루텐이라는 애가 장세포에 들어가서 조눌린이라는 분비, 조눌린은 내가 뒤쪽에 조금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 타이트한 결합들이 알코올이 들어가서 중간에 터져서 혈액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혈액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포인트에 진짜네 라는 게 딱 올 거예요. 그러면 장 누수의 증상들을 봤을 때 나는 소화 기능이 좀 쏙쓰려, 뭐 이렇게 악체가 나는 변을 본다, 뭐 구취, 건선, 피부에는 뭐 습진, 그다음 지금 한참 계절 때문에 건조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건조한 피부, 발진,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기타 등등 이렇게 비만, 잦은 감기. 지금 또 감기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모두 장 누수 증상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어나는 병들을 보면 다양한 크론병, 비만, 난임, 자궁 근종까지 이런 게 모든 게 그런 질환에 있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공감된 게 장 누수에 있는 사람들을 역으로 봤을 때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81%가 장 누수 증후군이더라. 그러면 항상 너는 피곤하니까 장 누수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피곤하니까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일단 장 누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역질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섬유 모두가 다 50에서 80%가 다 장 누수에서 증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고돼서 피곤하다 그런 것도 맞지만 그분의 식습관이나 장 상태를 한번 보시면 또 어떨까 한번 또 공감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찍으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가 진단표죠. 여기 표를 보면 저는 이제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제왕절개 했는지, 모유수를 먹였는지, 또 이렇게 아스피린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제2의 당뇨를 가지고 있는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7가지 이상.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한테 제가 오늘 강의라고 했는데 다 뭐 일하시고 주부시고 직장 다니고 하시니까 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그게 한 달 넘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가져가면서 계속 소비자들한테 보여줬어요. 이 페이지를 열어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진단표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다가 못하겠다, 기분 나쁘다, 내 안 좋은 거 안다. 그러고 나중에는 끝까지 하더니 10개나 있네 언니야, 나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고 장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사람들은 나 말을 안 듣고 활자를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가지고 보여줬더니 좀 공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10명 중에 한 7, 8분은 다 7, 8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본인들 해보시면 이게 이미 뭐 소비자분들이 내 관리를 좀 잘한다? 아니면 나 사업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장 상태가 좋겠지만 일반 주변에 계시는 분들, 되시는 분들은 다 7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장 누수 증후군이 어떤 건지 박사님 아시죠? 새는 장 증후군. 이게 뭐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뭐가 줄줄 새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장 점막에 미세한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타이트 정션이라고 저희 전문가들은 부르는데 뭐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아주 근접해서 붙어 있는데요. 이 장벽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느슨해지거나 이렇게 헐거워지게 되면은 이 사이로 장 속에 독소나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새어 들어와서요 우리 혈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다양한 염증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장누수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누수 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잘못된 식습관이죠. 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그 너무도 당연한 그 원칙이 깨지는 순간 장누수가 생길 수 있게 되고요. 이 약물의 남용도 원인이 되고요. 여기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 꾸준히 열심히 섭취해야 되는 유익균, 이 유익균의 섭취가 부족할 때가 어쩌면 더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익균이 부족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유익균은 우리는 뭐 100마리 있어, 뭐 10마리 있어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식이섬유가 먹거리가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그게 기능을 못한다는 걸 또 뒤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되게 길어요. 긴데 중간만 제가 한 1분만 커트해서 이렇게 영상에 넣었는데 끝까지 다 보시면 2, 5, 6의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공부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소비자들한테도 보여줄 때도 파트너들하고 같이 함께 공부할 때도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럼 장누수를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염증이라는 거죠. 급성 염증, 만성 염증. 급성은 여러분 왼쪽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고 외부에서 오는 거죠. 인스턴트 식품이나 스트레스나 뭐 생활화학이고, 외부는 뭐 세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덜 소화된 음식들. 주변에 보면 아침 되면 좀 많이 부종. 근데 그 부종도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부종은 또 장누수에 의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도 또 대화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염증 원인은 독소, 가다, 장누수, 세균, 그다음 스트레스나 음식에 의해서 오는데 이게 내 몸에 들어갔더니 세균을 저하시키고 원인 모른 전신 통증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그 염증으로 나오다 보니까 부종이나 발질 통증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밑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또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 위에 보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만성염증이에요. 만성염증은 인체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조용히 일어난다. 만성염증은 침묵의 살인자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한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관절 부분 쪽에 이 염증이 들어가 버리면 관절과 관절 사이 연결하는 연골이 매우 치명적이다. 만성염증을 방치할 경우 염증이 관절 주변, 그다음 조직 이런 부분들을 달라서 이렇게 뼈가 부딪혀가지고 극심한 통증까지 유발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너무 통증이 강하니까 진통제 같은 거. 근데 결국은 시작은 장누수라는 거죠.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매치가 안 되다가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었거든요. 한 10번까지는 아니었는데 제법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진짜 장이구나. 정말 장이 전부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되었고, 만성염증은 일단 전조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만성염증이었네? 라고 할 만큼 근육 조직이나 여러 가지. 근데 요 오른쪽에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음식들, 우리가 뭐 꼭 영양제 아니라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거를 잘 보시고, 꼬리 채소, 녹차, 광화, 양파, 마늘,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야채 채소거든요. 그래서 민트, 로즈마리, 그래서 제가 페퍼민트를 먹은 지 6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완전 끊었고 페퍼민트를 먹은 6개월 됐고, 저도 이제 염증이 좀 있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거의 없어졌고, 이런 유기농 오메가3 이제 계란. 근데 요 위쪽에 있는 음식들은 뭐 우리가 흔히 다 접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글루텐이나 설탕,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염증을 유발시킨다는 거 알지만 한 번 더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술, 여기 보면 술은 과음일 경우에, 과음입니다. 한두 잔 말고 과음. 내가 생각했던 그 수치가 오버페이스 된 걸 과음이죠. 과음했을 때 72시간 동안 장이 누수된 거예요.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저녁에 살짝 보일러 트시는 분도 있던데, 보일러를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이 따뜻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또 365일 24시간 또 잠을 샌다. 이 오른쪽에 제가 꼭 읽어드리는데, 알코올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벽의 기능을 방해하고 장누수에 생기는 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술을 좀 과하게 마셨다면 4일 동안 그 아까 장누수가 두 가지가 원인이었죠. 장세포를 손상시키고 타이트 결합인데 그 타이트 결합까지 열린 상태에서 이제 임상 자료가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4일 동안은 좀 쉬어야 되는데 매일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소화가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분의 장이 정말 안녕할까 제가 이제 반문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나 이렇게 알코올을 드시는 분이나 너무 즐기시는 분들 장을 지켜가면서 좀 먹어보라고 이걸 캡처해서 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글루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글루텐 성분이 그 글루텐 성분 중에 글리아딘이라는 그게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책에서는 왜 무섭냐면 장세포가 이제 글리아딘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 조눌린이라는 그 여기에서 나오는 효소 조눌린이라는 효소가 딱 바로 생겨요. 그럼 그 장이 그 틈 사이를 일으켜서 그 원인이 되는데 이 오른쪽 이게 중요합니다. 췌장이나 갑상선 장기의 구조가 유사해가지고 글리아딘이 여기가 하는 역할이 장의 이 항체나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그게 하시모토 갑상선 저하증이나 당뇨병이 온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뭐 제 개인적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3년 전에 이제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당뇨병에 그 신장 투석을 한 5년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까이서 본 거죠. 그 40대부터 오던 그 당뇨가 70대 후반까지 거쳐가는 그 과정을 다 본 거죠. 눈, 신장, 그다음에 그 틀니 이렇게 모든 과정을 보면서 와 책대로 가네. 책대로 진짜 다 엄마가 다 그렇게 지병에 가는 인슐린 주사 그러면서 장누수 보면서 당뇨병도 장누수라는 거를 또 한번 제가 느꼈고 자 오른쪽에 이제 글리아딘에 이제 조눌린이 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왼쪽은 딱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쪼여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 치솔모가 좀 편하겠죠 말씀드리는 게 치솔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손상이 되었어요. 내려가서 조직이 손상되고 면역 반응이나 염증이나 면역 기능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 뇌신경 염증까지 가서 제일 밑에 독소들이 내 안에 있는 잠시만요. 제가 읽어볼게요. 글자가 신생세포 손상을 일으켜서 뇌 면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치매나 파킨슨이나 이렇게 자폐증, 발달 장애까지 이렇게 일으킨다는 게 요즘 들어 뭐 치매 보험도 다 들어가 계시고 젊은 치매도 있고 착한 치매, 초록 치매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초록 치매가 착한 치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짝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살짝 초록 치매였어요. 너무 착한 치매여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살짝 그런 경험도 해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은 이제 글루텐부터 해서 장 상태가 안 좋아 장누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뇌질환까지 온다는 거를 한 번 더 여러분 보시면 좋고요. 당분 섭취. 자 무서운 얘기는 아닌데 저희 이제 큰 딸이 고등학생이에요. 저희 이제 젊은 애들이 엄청 SNS도 많이 보고 틱톡도 많이 보잖아요. 그게 엄청 전 세계 뉴스가 다 모여 있을 정도로 그러다가 당분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아이랑 같이 저희 딸이랑 얘기하다가 엄마 콜라 먹으면 안 돼. 엄마 커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왜 이렇게 하다가 정말 친구의 친구였던 그 아이가 너무 에너지 음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음료가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진짜 달고 살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한 거죠. 도파민이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날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가서 이제 엄마랑 얘기하다가 잘 자라 했는데 진짜 그날 간 거예요, 걔가.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아이를 깨우러 갔더니 진짜 그날 그 아이 간 거라는 얘기를 우리 이제 딸이 걸러걸러 듣고 엄청 충격이 큰 거예요.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보통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학원을 다니고 집에 12시에 와요. 그러니까 제가 11시에 잠이 와도 아이가 집에 안 오니까 좀 깨어 있겠죠. 비몽사몽에 깨어 있다 애들 어제도 12시쯤 챙겨주고 자는데 그 12시 1시에 나가면 아이들이 전부 학원 간다 학원 차에 막 거의 실려가듯이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잠을 깨기 위해서 전자담배도 피고 그냥 전자담배 피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술을 하겠어요? 게임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전자담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예요. 1등이에요.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뭐 저희 아이는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뭐가 중요한 거지라는 생각이 너무 그날 좀 놀랬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전부 다 편의점에 가면 다 에너지 음료를 넣는 거죠. 몬스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브랜드를 들미는 건 아닌데 저도 여기에 포도맛, 탄산 너무 좋아하는데 각설탕이 14개인 거 보고 충격이었어요. 너무 단 거예요. 커피, 믹스 커피는 너무 착하죠. 각설탕 2개. 그래서 프리마가 문제니까 믹스 커피를 못 먹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당분이 과하게 되면 혈당에 이제 조절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30분이 지나면 상승이 되고 또 40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도파민이 너무 과하게 되어서 결국 면역 저하까지 이렇게 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단순하게 글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찐으로 봤으면 좋겠고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위에 거구나. 요 위에 포도맛 14개. 제가 이제 포도맛 탄산음료를 좋아하는데 이걸 보면서 안 쳐다봅니다. 지금은 아예. 그리고 이제 액상가당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억제시켜 포만감을 못 느끼게 과식하게 계속 달달한 걸 계속 먹게 하는 그런 원인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자 그럼 이거 짧은 겁니다. 예, 같이 볼게요.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장누수 증후군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그냥 만성질환의 그냥 단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만성염증이 비만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경우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염증이 장누수의 원인이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장누수가 전신으로 가는데 어디 가는지 머리부터 발까지 다 가냐는데 첫 번째는 제가 소장 내의 세균 과다 증식이라는 SIBO 소장 관련된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고지방이나 스트레스를 먹었을 그거 위산 저하가 되었을 때 소장 내에 이제 세균이 이렇게 증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염증이 이렇게 되겠죠. 장누수가 되면 다시 또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 운동이 저하되고 장내 세균에도 불균형이 되면 결국은 또 이런 대장염이 생긴다는 그런 원인들이 결국은 다 장누수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소비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산균을 큰 거를 주문했어요. 그 내가 물어봤더니 그 앞에 남편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떼고떼고 굴리다가 결국은 병원에 갔더니 요래결석이 있어서 너무 힘든 걸 보고 남편도 챙겨주고 자기도 챙겨주기 위해서 유산균을 샀다. 왜 유산균을 사게 됐냐? 제가 이 강의를 미니멀로 해줬어요. 모논도 해가지고 제 강의 준비한 거를 딱 20분만 커터 쳐서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딱 여기서 걸린 거예요. 과민성 장증후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미영씨 체크해봐.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 유제품, 마가린, 카페인, 밀가루 음식 매일 즐겨 먹고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고 좀 이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남편이 아이 3명 키우고 외벌이에 어떻게 살 거냐고 아직까지 젊은데 라고 하면서 그 말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남편이 떼굴떼굴 굴리고 지금은 이제 유산균을 먹으면서 서로가 이제 좀 장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매일매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와 대박. 우리가 그냥 흔히 먹고 있는 그런 거를 못 끊으면 줄이고 2번 먹을 거 1번 먹고 10번 먹을 것도 3번 먹고 이렇게 나의 장이랑 친해져야 오래 가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자, 이거는 지금 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로토닌이 아까 90%가 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낮에 활동하는 전달 물질 밤이 되면 멜라토닌을 변한다. 이게 밤의 호르몬이죠. 그러면 이 지금 되게 짧은 영상인데 장이 정신 건강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뇌에 흐르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세로토닌. 우울증은 세로토닌 결핍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질병이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90%가 바로 장에서 생성됩니다. 때문에 장 건강은 우리의 기분과 직결됩니다. 안전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들이 세로토닌의 합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지면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서 쉽게 변비가 생기고 또 정서적으로도 또 자꾸 좀 깔아앉고 이렇게 좀 기분도 별로 안 좋게 되는 거죠. 장에서의 그 미생물의 이 생태계의 변화가 그 사람의 이 정서에도 그렇게 역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 부분 제가 같이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면역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체적 건강이다라고 하지만 자, 자가 면역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이 너무 과잉이 된 거예요. 너무 오버인 거죠. 근데 이제 암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계시는 분들 보면 암이나 간염은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큰딸이 요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학원에서 음식을 하다가 너무 소스가 다양한 걸 많이 먹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얼굴이 풍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갔더니 얘가 이제 에너지를 너무 오버인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가 확 뒤집어져서 주사를 맞고 했는데 보니까 면역이 너무 기능이 너무 오버된 거죠. 과잉이 된 거죠. 근데 또 주변에 보면 내 아는 언니가 무슨 암이야 하면 면역이 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글귀만 봐도 이 친구가 그 자가 면역 질환에 좀 쉬어라. 면역을 좀 더 관리해라. 또 기능이 또 떨어져도 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여기에도 지금 또 왼쪽 그림처럼 또 이 사이가 다 벌어져서 이런 음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런 물질들이 다 혈관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를 또 보고 자 제가 시간 배분 때문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만성피로와 섬유 근육통도 여기에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린 사람은 주로 지속적인 탈진이 일어난다. 섬유 근육통 역시도 우울증이나 또 불안정 증사, 두통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와 몸무게 적정 체중 말고 조금만 더 오버되면 다 비만이라 하고 뭐 고도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만이 되는 걸 봤을 때 이 세 개를 머릿속에 딱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만인 분들은 몸속에 일단 독소가 너무 과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뭐 지금은 여름 계절이 아니니까 자기 몸에 나는 냄새 있잖아요. 이게 덜하지 마. 그렇지만 진짜 좀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몸에 이렇게 채취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 그래서 독소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전신성 다염증이 몸에 있어요. 결국은 장내 세균이 불균형이라는 거죠. 장내 세균이 아까 중간균이 60%고 유익균 몸에 좋은 균이 25, 몸에 안 좋은 균이 15%가 그 균형을 못 맞추고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여기 정상적인 거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생활 습관 그리고 너무 과해서 지방에 또 독소가 또 축적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누수가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장내 또 세균을 또 불균형시키는 게 비만의 원인이 된다. 자, 이거는 또 자가 체크인데요. 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일까? 라고 이렇게 또 차트가 있거든요. 요거는 찍어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거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다시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러면 피부 염증도 여러분들 보시면 주변에 우리 여성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7년 한번 안경을 해본 적 없고 또 방광염 한번 안경을 해본 적 없다라고 하시지만 여기에 있는 칸디다균이라는 칸디다균이라는 유해균 안 좋은 균이 장내에 과다 증식되어서 장도수를 발생한 경우에 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질염과 방광염을 또 만든다는 거죠.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 보면 이명도 만성염증에 의해서 만성염증과 혈액순환 또 장애가 이명이라는 거죠. 이명인데 이렇게 생긴다는 거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 얘기 하나, 우리 신랑 얘기 하나, 우리 아이 얘기 하나, 옆집 언니 얘기 하나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한두 명은 있거든요. 명대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 장누수고 정상 건강이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여기가 이제 장누수까지 여러분들 다 잡으셨으면 이제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굿모닝 림프 디톡스를 이제 설명해드릴 요거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잘못된 식생활이 지속되면 나쁜 음식들을 먹고 살아는 장속 유해균이 증식하며 각종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독소들은 장 점막을 공격해 촘촘했던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고 벌어진 틈으로 장을 통과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장벽을 뚫고 나온 독소들은 몸을 떠돌다가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에서는 다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독소가 장과 간을 순환하게 되는 것. 결국 간과 장 모두 부담을 안게 되고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지 해독된 그런 독소가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 장을 이제 제3의 해독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해독기관이 장이라고 합니다. 장이랑 간이랑 연결돼 있고 장이랑 뇌랑 연결돼 있던 거 여러분 이제 조금 학습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봤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잘못된 식생활이 지금 약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타이핑을 친 건데 장벽을 뚫고 나오는 독소들이 몸을 떠돌아다니면서 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다시 해독을 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결국은 장을 다스리지 않으면 간도 힘들고 다른 부분도 다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까? 잘못된 네. 자 그러면 이제 굿모닝 림프 디톡스 하수구가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또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지금 장을 누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다 이렇게 굿모닝을 다 아침에 드셨을 건데 림프 디톡스 저 역시도 여기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책도 강의에서 들어서 읽게 되었고 림프 디톡스도 어떤 리더님의 강의를 듣고 나도 림프 디톡스 해볼까 하다가 소비자와 파트너랑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이제 변화가 있었고 자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모닝커피, 시리얼, 그다음 가공, 패스트푸드 잠깐 보고 갈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염증을 폭발시키는 최악의 음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잠 깨려고 먹는 모닝커피입니다. 카페인은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시리얼과 우유의 조합입니다. 달달하고 바삭한 정제탄수화물 시리얼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우유의 유당과 카제인 단백질은 장내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장 누수까지 유발합니다. 세 번째,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햄과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 속 질산염과 포화지방은 혈관 속 염증을 유발하고 심하게는 암까지 유발합니다. 네 번째, 패스트푸드. 산화된 기름으로 조리되어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아침 식사로 한 번만 먹어도 염증을 폭발시키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힘내려고 먹는 아침 식사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으니 네, 염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아침 식사. 아침에 빈속에도 커피 먹어도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예, 제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염증, 만성염증, 장내염증, 또 장누수, 또 혈관속 염증. 맨 마지막에 염증이 폭발된다. 결국은 이 네 가지 말고도 아침을 깨워주는 게 우리가 굿모닝을 다들 아시고 또 먹고 권해주고 같이 하시는 그런 그룹들은 있겠지만 아침 눈을 뜨면 물은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먹는 거죠. 입을 먼저 헹구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밤에 잘 지냈는지 장이 잘 지냈는지 유산균 한 포, 그 다음 단백질 이렇게 먹듯이 지금 약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아침 식사는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그냥 빨리 출근하기 위해서 커피를 들고 다니는 그런 습관적인 게 있습니다. 시리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굿모닝 림프 디톡스 여기 왼쪽에 생활 우리 습관 성형의 시작 여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침 눈을 떠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고 단백질을 같이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럼 제가 굿모닝 림프 디톡스 요게 지금 왼쪽에 있는 나에게 맞는 유산균 맞춤 유산균도 괜찮고 또 이런 우리 지금 먹고 있는 365 유산균도 같이 해서 프로틴과 함께 오른쪽에 있는 림프 관련돼 있는 디톡스 제품인데요. 하이로비츠는 우리가 식이섬유는 유익균, 몸에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거니까 먹어줘야 되고 레스틴은 또 콜레스테롤 이런 쪽에 관련돼 있고 비타민 B군도
우리가 같이 효소로 같이 먹고 아미노까지 같이 해서 전부 다 믹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믹스를 해서 이렇게 믹스를 하면 제가 이렇게 비츠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스트비, 더블엑스, 레시틴 이렇게 다 제가 이제 믹스했던 그림인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웍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섞어서 15일 동안 이렇게 섭취하는 건데 저는 뒤쪽에 나오겠지만 제가 6월달에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막 얘기하다가 파트너랑 얘기하다가 자기가 건강검진을 6월 초에 간대요. 5월달에 했었는데 5월달에 이걸 하고 이제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많이 울퉁불퉁해서 림프 쪽에 조금 그럴 것 같다 해서 그 병원에서도 체중 감량을 좀 하고 온다라고 한 상태에서 림프 디톡스를 했었고 한 3주 만에 한 5kg가 빠져서 병원에 갈 때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어서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6, 7, 8, 9, 10 5개월 동안 그 파트너의 변화는 커피를 먹지 않고 라이드를 매일 타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샐러드와 함께 저녁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중 감량을 조금 더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쩌면 제 걸 보면 1, 2kg밖에 안 빠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바뀐 습관은 커피를 먹지 않고 밀가루를 먹지 않고 라면을 안 먹은 지도 됐고 빵은 제 돈 주고 안 사고 이게 제가 먹는 습관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지어트를 계속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2명 출산했을 때 진짜 이렇게 79kg까지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날씬이가 되어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게 오히려 요즘에 사람들 만나보니까 난 출산 후에 더 쪘어. 지금 60대면서 더 쪘어. 50대니까 갱년기 되니까 10kg는 그냥 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디톡스나 이런 식단 관리보다는 굿모닝이나 디톡스를 권할 때 오히려 한 살이 더 젊을 때 나중에 갱년기 오기 전에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몸 아프기 전에 그래서 이제 하라고 계속 이제 권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프로테인을 한 숟가락 반을 넣고요. 림프 디톡스 아까 왼쪽에 다 갈아준 거 있죠? 그를 한 스푼, 그러니까 유산균 본인에게 맞는 거 한 포 해서 물을 이렇게 300ml를 탑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정도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그럼 9번을 먹는 거죠. 그 나머지 12일은 아침, 저녁으로 2번, 점심은 나물 위주의 과일, 야채, 그리고 카페인은 안 되고 밀가루 안 되고 음주 안 되고 운동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스위치온 다이어트 했을 때는 운동하기가 조금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림프 디톡스 했을 때는 운동을 제가 했었고 여기 있는 그림에 비츠 여기 안에 지금 한 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갈은 거를. 다 갈고 이렇게 하루 정도 먹을 양만큼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저는 스푼을 넣어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체중을 얼마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희 집 기준으로 아침에 쟀는데 AP 갔을 때는 이거보다 몸무게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3일 동안 하고 근육은 이렇게 빠졌지만 내장 지방도 내렸고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인증사진 찍는다고 이제 찍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올려주고 이 3일 동안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데 진짜 식당에서 나는 흔들고 보고 자기는 밥을 먹고 있어요. 그 나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반문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지금 요방에 이제 석회하고 혹이랑 그리고 자궁 쪽이랑 이게 되게 염증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래 보고 싶은데 나는 오래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로 이렇게 맛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막바지가 되네요. 자, 운동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하시면 되고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잠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식사 후, 자 식사를 7시 하면 8시, 9시, 10시, 11시, 11시는 이제 안 드시겠죠? 그리고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면 좋은데 거의 저도 8시간은 못 잡니다. 12시간 같은 경우는 저기 간헐적 단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누수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게 12시간의 단식이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저녁 8시에 식사를 했으면 그 뒷날 아침 8시면 12시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10시고 11시고 항상 먹는다. 이제 그런 분은 장이 지금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장이 건강할까 한 번 더 여쭤보면 좋겠고요. 12시간 이렇게 지켜주면 좋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림프 디톡스까지 제가 한 걸 다 권해드렸어요. 자, 마이웰리스 랩 리포트를 여러분들 이미 해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했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전 10월 1일 날 건강검진을 하고 10월 22일 날 리포트를 넣고 저희 남편 것도 같이 넣었거든요. 그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저랑 남편하고는 완전 극과 극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당신 것만 잘 나온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 것도 넣어라. 자기를 팔아달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 팔아줄게. 마지막에 당신 자료를 내가 넣겠다. 그렇게 하고 차트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이거 마이웰리스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이 책을 읽어서 완전 제 머릿속에 인지를 바꿨고 6월 달에 제가 리프트 독서를 했고 몇 달 동안 잘 관리해서 건강검진 결과가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레포트를 딱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맞춤 건강 수면 플랫폼인데요. 그 영상 우리 본사 영상입니다. 짧게 볼게요.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한가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 생애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웰리스 앱이 함께합니다. 마이웰리스 앱은 천억 규모의 국제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M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 노화 관련 지수, 근육 밸런스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웰리스 앱.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건강수면 플랫폼 마이웰리스 앱. 네,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을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이 문구가 저는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나의 건강은 내 아이가 해줄 수가 없고 내 남편이 해줄 수가 없고 결국은 내 스스로가 건강을 지켜오고 건강을 제가 원하는 것을 찾아간다는 것을 또 공감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아까 영상을 글로 다 타이핑을 쳤는데요. 자, 진한 글씨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상태, 건강한 위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마이웰리스 랩이 함께한다. 여기 천억 규모의 국제 연구 산업의 유전자 동의 보관. 어제 서민규 그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타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는데 빅데이터, 그 방대한 빅데이터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 계속 인지하시라고 하시면서 저도 이거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연구소 TN에서 연구를 모델을 해서 AI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돌렸다는 거죠.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와 만성질환, 그 다음 지수, 노화, 근육까지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어쩌면 생활습관 성형에 이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다 넣어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이용하는지 영상 짧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레포트를 프린트를 했는데 이게 39장이더라고요. 거의 40장을 제가 뽑아가지고 근데 너무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쭉쭉쭉 제가 프린트를 해서 제 거를 봤는데 제 걸 하나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을 하고 분석을 시작했어요. 분석 결과를 보면
노화 속도, 그다음 건강 위치, 건강 신호등. 자, 건강 신호등에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 근육 이렇게 있죠. 노화 억제 분석은 황산화 관련된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은 대사 관련된 얘기를 하시고, 근육은 근육 쪽이죠. 식사, 운동, 수면 이렇게 해서 인체에 맞는 나에게 이제 주의나 관리, 관심 이렇게 있는데, 저는 0.78로 저속노화라고 해서 제가 만족했습니다. 어제 소민규 그 팀장님이 0.8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가고 있구나. 그래도 관리를 지금도 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고, 영양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수면 시간이 12시 넘어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시간을 되게 짧게 자는 편인데, 제가 나이가 이제 36세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10살 넘게 제가 이제 어리게 나와가지고 제가 더 이제 잘 관리하고, 제 걸 보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거 관리해야 되는 거, 자기 나이, 그다음 위치가 나오고, 노화 억제 분석표가 어떻게 되고, 만성, 근육, 식사, 운동도 맞춤도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체 생리 네트워크를 보면 이렇게 주의해라, 나 이렇게 딱 알고리즘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영양소까지 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이렇게 레포트를 프린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제가 프린트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요 뒷페이지를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저기 장이랑 수면, 그다음 노란불, 초록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같이 이제 보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저희 남편 이름을 안 적었네요. 저희 남편이 지금 색깔이 너무 화려하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보고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1일 날 건강검진을 같이 했을 때 저는 살짝 위하수가 있어서 위가 약간 처진 거죠. 그거는 이제 다른 큰 질병은 없는데, 남편이 이제 위 조직 검사를 한 상태에서 연휴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헬리코박터균이어서 지금 항생제를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제 항상 약봉지가 항상 차에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남편 도련님이 한 3년 전에 심장 개봉 수술을 9시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심장 쪽이 다 이렇게 혈관 쪽이 문제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자기가 하는 그 업무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본인이 이거를 별로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다시 인바디를 측정하러 AP 오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를 내가 넣겠다 해서, 본인은 가속노화, 와이프는 저속노화 이렇게 해서 지금 가세가 좀 다릅니다. 지금 따르륵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왜 초록이 나왔냐?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라이드도 타고 등산도 하고 달리기도 한 5km씩 뛰고, 그다음 기구 필라테스도 하고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조라를 보면서 항상 그냥 관람객으로 계시다가 제가 당신의 그 배는 언제까지 나오냐, 나는 출산한 지 오래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운동을 하라 했더니 나의 그 운동하라는 그 말이 자기한테 너무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점점점 사주지 않는 바지가 자기한테 너무 기니까 이제 바지를 늘리든지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했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열심히 탁구를 하다가 지금 1년 만에 5kg를 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적정 체중으로 가고 있으면서 항상 자기 배를 보면서 이제 만족해하고 있는데, 저는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체중 감량을 하고 있고, 이 페이지는 마지막 장에 이제 저희 남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영양소 같은 게 나와 있다는 거를, 건강 수면, 또 맞춤 관리 이렇게 해서 수면, 피부, 장, 기억력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수면은 어떤 역할을 하고, 눈이나 그다음 면역 이런 거는 어떻게, 여기까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비오틴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 비타민 C는 황산화 작용을 대사하는 피로 또 개선을 도와준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또 투루세라마이드가 또 출시하잖아요. 빌베리, 거기도 또 그 식품도 같이 나오는 거 있지만 같이 먹어주면 또 좋을 것 같고, 제가 쉼없이 달려서 여러분이 너무 집중을 잘해주셔가지고 아무도 졸지 않고 너무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삶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인스타 계정인데요. 제가 기쁠 때, 슬플 때, 감사할 때, 또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제가 가끔 글을 씁니다. 작가는 아니지만 이제 머릿속에 자꾸 글이 나올 때 글을 쓰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글은 최근에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던 글을 적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이제 공감하고 싶어서 글을 적었고요. 건강한 삶이란 나에게 많은 것을 준다. 건강한 생각, 웃음, 기쁨, 감사, 건강한 신체와 정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까지. 제가 이거를 왜 이런 문구가 생겼냐면 6개월 전에 이제 친정 아버지가 혈관 질환으로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올해 1년 한 3, 4개월 정도 아버지를 이제 제가 거의 보호자처럼 제가 이제 케어했던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응급실과 병원과 요양병원과 엄청 많은 출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정말 건강한 게 뭐지? 어떻게 하면 건강으로 마지막을 가는 거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결국은 건강하게 내가 산다는 거는 정말 건강한 생각, 건강한 웃음, 건강한 기쁨, 건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등대인데 제가 연휴 때 이렇게 우도를 들어갔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한 1분만 더 쓰고 아직 5분 남았네요.